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답안지를 조작한 사실이 또 적발됐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송하진 지사가 제시한 전주-완주 통합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이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지역업체 참여를 제한했다는 반발이 일면서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답안지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의 또 다른 사립고에서 행정직원이 답안지를 수정했다가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아 충격을 줬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공교육 내신 성적을 둘러싼 학부모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 지난해 10월 치러진 중간고사에서 이 학교 기간제 교사가 수정 테이프를 이용해 한 학생의 객관식 오답을 정답으로 고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사가 시험 도중에 힌트를 줬는데 이 때문에 한 학생이 문제를 틀렸다고 항의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해당 교사는 중간고사가 끝난 엿새 뒤 교무실에서 감독관의 도장을 도용해 답안지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힌트에 따라서 학생이 답안을 수정을 했고 그 수정한 것이 정답이 아님에 따라 학생이 선생님에게 문제를 제기해서 선생님께서 답안을 다시 수정한 것으로. 전북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업무 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를 그만둔 뒤 다른 중학교에 재취업했다가 최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복되는 답안지 조작에 학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작년에는 전주의 또 다른 사립고에서 한 행정직원이 당시 교무부장 자녀의 답안 3개를 조작했다가 들통나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오답 수정으로 해당 학생의 점수는 9점 넘게 올랐습니다.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믿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학교 대학 보는 상황이 진짜 1점으로 대학을 가느냐 마느냐 하는데 학부모로서는 선생님들이 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주에서 답안지 조작이 잇따르자 일부에서는 교무실에 CCTV를 설치해 답안지 조작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자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교사들의 인권 문제 때문에 교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어제 송하진 도지사가 전주 완주를 비롯해 시군 간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김승수 전주시장도 오늘 통합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로를 고민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완주 통합에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관련 발언을 자제해온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시군 간 통합이 필요하다는 송하진 도지사의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아닌 주민 주도로 통합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여 본인이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민 주도로 갈 수 있도록 행정 협치점을 통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전주시장 3선 도전과 도지사 선거 출마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김 시장은 지역경제 회복에 집중할 때라며 고민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로를 결정할 때는 누가 상대 후보인지 또 정치적 구도가 어떠한지 따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제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지역의 미래도 없고 저 자신에 대한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진 지역경제 회복하는데 저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 시장은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와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에 대해선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주역 근처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전주 역세권 개발의 경우 인구가 늘지 않는 도시 팽창을 반대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코로나19가 자연의 경고라며 환경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내 음주와 교사 불륜, 성적 조작 등 교육계 각종 비위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교육감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조창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가 강타한 교육 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한 달 이상 개학이 연기됐고 방역 단계에 따라 등교 수업은 들쭉날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준비 없이 시작한 온라인 수업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학력 격차의 우려는 커졌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올해 준비된 교육 과정을 통해 이 같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교육 강화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민간의 탐욕이 불러온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를 멈추기 위해 전북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내 음주와 교사 불륜, 성적 조작 등 잇따라 터진 교육계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교육감 임기 마지막 사명으로는 실질적인 지방교육 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올해 안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힘이 실린 만큼 교육부의 권한은 줄어들고 그러면서 단위 학교에 교육을 위한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권한이 확대되면서 비슷한 시기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 철학도 교육개혁 의지도 전혀 없는 무능한 정부라며 100%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이 시작부터 논란입니다. 태양광 발전 구조물의 환경 오염 우려가 제기된 소재 사용을 허용하고 지역업체 참여 규모를 줄였다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안쪽 바다입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은 이곳에 300메가와트, 공사비 3,400억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기 위해 지난달 시공업체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발전시설 구조물에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인 FRP 소재를 쓸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환경오염 우려가 큰 FRP를 쓰지 않기로 한 합의를 어겼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운영 후뿐만 아니라 운영 중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우리 민측 위원들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구조물 지지대 프로젝트에서 FRP를 제외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지역업체 참여를 10곳 이내로 제한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더 많은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요구한 분리발주가 불가능하면 지역업체에 가점을 주기로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초에 민간협의회가 제시한 100메가와트 분할 발주가 불가할 경우 지역업체를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도록 가점을 부여하기로 한 내용을 위반했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관리감독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한손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지금요. 한손도 근데 충분히 열어놓고 생각하자는 쪽이라. 2조 원대의 공사들이 줄줄이 발주될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이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신년 기획으로 마련한 청년이 미래다 순서입니다. 우리 농촌에서 쓰던 호미가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에서 불티나게 팔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젊은 기획자를 만나봤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는 방향제 위에 나무로 만든 새 한 마리 바로 소떼입니다.
길에서 솥대를 팔던 할아버지를 우연히 만난 게 상품 개발의 계기가 됐습니다. 희망과 기다림을 상징하는 솥대의 의미를 방향제에 담았는데 출시 보름 만에 준비한 제품 150개가 모두 팔렸습니다. 맑고 청명한 소리를 내는 전통악기 경쇠, 방자유기장 이종덕 장인의 작품입니다. 명상이나 종교 의식 등에 쓰이는데 주로 해외 제품을 구매하는 요가인들을 겨냥해 싱잉볼이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산이 가진 가치를 다시 찾아내 상품성을 높인 겁니다. 수입산에 주로 의존을 하는 지금 추세인 거를 알게 되면서 전북에 계신 그 무형문화재 선생님의 이 경세 싱잉볼을 일반인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부산에서 태어나 전주에 정착한 설 대표는 최근 지역의 유산과 사람의 이야기를 모으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한 곳에 모으면 언젠가 충분한 가치가 생길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올해 30이 된 설 대표의 목표는 화려한 성공도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문화유산은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인식, 그 당연하다는 인식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순창 요양병원에서 1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지금까지 이곳의 누적 환자는 88명이 됐고 정읍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직원 등이 확진돼 도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903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잇따른 집단 감염의 여파로 도내 사망자도 열흘 만에 13명이나 늘면서 모두 21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순창 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해 증상이 가벼운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들을 치료하기로 하고 정부에 38명의 의료진을 요청했습니다. 김제의 한 시민단체가 박준배 김제시장과 온주현 전 김제시의회 의장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박 시장의 업무 추진비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정황이 있고 온 전 의장의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도 불분명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제 씨와 온 전 의장은 그러나 관련 절차에 따라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제시 신풍동과 요촌동, 완주군 고산면과 무주군 무주읍에 공공임대주택이 지어집니다. 전라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이들 4곳을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지역으로 선정해 모두 360채를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중소도시와 읍면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대부분을 LH가 부담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남성이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모금회는 이 남성이 지난 4일 어려운 다문화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부안군 아동을 위해 고액을 맡겼고 지난달에는 소외계층을 위해 마스크 20만 장을 기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4년제 대학의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내일부터 11일까지 이어집니다. 도내 주요 4년제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은 전북대 1,395명, 군산대 415명, 원광대 452명, 전주대 286명, 우석대 151명 등입니다. 대학들은 정시 모집 인원의 대부분을 수능 점수로 선발하며 전북대와 원광대는 수능 표준 점수를, 군산대와 우석대, 전주대는 수능 100분위 환산 점수를 적용합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에서 이원택 의원과 함께 이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온주현 전 김제시 의회 의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온 전 의장이 선거운동 과열을 막으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헌수 전북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 과장이 경무관 승진자로 내정됐습니다. 또한 전북 출신인 경찰청 김주원 감사 담당관과 조병노 재정 담당관이 경무관으로 승진합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가 전주시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청소대행업체 토우와의 계약을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우의 막대한 경영 손실 등이 예상된다며 1심 결정을 뒤집고 토우가 낸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횡령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전주시의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토우는 생활 폐기물 수거 등 청소 대행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 부안 새만금 1.5, 고창 1.4, 군산 산단 0.4cm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하게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전북 전역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5에서 20cm, 서해안에는 30cm 이상입니다. 기온도 떨어져 내일 아침 전주의 기온은 영하 12도, 무주와 진안은 영하 15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영하 9도에서 영하 6도로 매우 춥겠습니다.